덕트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덕트는 풍속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결국은 생긴 모양에 따라서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풍속에 따라서 저속 덕트와 고속 덕트를 구분하고, 저속 덕트와 고속 덕트의 차이는 풍속 15m/s 이하이면 저속 덕트, 이상이면 고속 덕트가 됩니다. 이상이면 고속 덕트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공조용, 환기용, 배연용, 배기라고 하면 더 편하겠죠. 배기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공조용 덕트는 극기 덕트, 외기 덕트, 환기 덕트, 배기 덕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극기는 스플라이 에어, 급기, 외기는 아웃 에어 혹은 프레시 에어, OA나 FA 두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기 덕트는 리턴 에어, RA, 배기 덕트는 이그저스트 에어, E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환기용어로는 일반적으로 급기와 배기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급기와 배기는 주방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공장, 생산 시설에서 환기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환기 방법에 대해서 1종, 2종, 3종 자연환기는 환기에 가서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배연용 덕트가 있는데, 배연용 덕트는 어디에 사용하죠? 연도 혹은 연돌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에 배기가스를 뽑을 때 통상 쓰죠. 혹은 소방에서 쓰는 제연 덕트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형상에 따라서는 장방형 덕트와 원형 덕트로 나눌 수 있는데, 장방형 덕트는 사각 덕트라고 이름을 아예 지어 두겠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사각 덕트와 원형 덕트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사각 덕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5m/s 이하에서는 저속에 사용하고, 원형 덕트는 고속 덕트에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원형 덕트는 스파이럴 덕트와 플렉시블 덕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덕트를 풍속, 사용 목적, 형상에 따라서 나누어 봤습니다. 세부적인 구분을 보면 1번, 풍속에 따른 덕트의 구분은 저속 덕트와 고속 덕트로 나누는데, 그 기준점은 풍속이 15m 이하이면 저속 덕트, 15m 이상이면 고속 덕트로 나눕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극기 덕트는 스플라이 에어 덕트라고 하고, 공조기에서 나온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덕트이고, 배기 덕트는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덕트이고,
환기 덕트는 실내 공기를 공조기로 환기하는 덕트이고, 외기 덕트는 신선한 외기를 공조기로 도입하는 덕트인데 OA라고도 표현하고 FA라고도 표현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덕트 형상에 따라서 정사각형인 정방형 덕트가 있고, 정방형 덕트, 정사각형 모양이고, 장방향 덕트는 직사각형 방향, 원형 덕트는 원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진원이 있고, 이렇게 옆으로 타원으로 만들어진 덕트도 있습니다. 스파이럴 덕트는 나선형 덕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원형 덕트는 스파이럴 덕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구분도 하고 원형 덕트가 거의 스파이럴 덕트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나선형으로 원형 제작한 덕트를 스파이럴 덕트라고 합니다. 플렉시블 덕트는 PVC 재질로 신축성이 있는 강철선을 넣어서 원형으로 만드는 덕트인데, 치출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덕트입니다. 가요성, 플렉시블이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덕트를 공조기 우리 계통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주어진 실이 있고요. RM이라고 이렇게 쓰면 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를 그리면 HU가 되겠습니다. 스플라이 펜과 리턴 펜을 그리고, 걷기는 스플라이 펜, 배기는 리턴 펜 이렇게 설치하고, 공조기 첫 부분에는, 첫 파트에는 프리필터를 일반적으로 설치합니다. 프리필터를 지나고 나면 카세트 타입의 미디움 필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MF라고 약자로 사용합니다. 미디움 필터 다음에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한 선만 거면 쿨링 코일이 되고, 쿨링 코일은 냉온수 코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냉방부하로 개선해서 난방을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난방으로 별도로 냉온수기를 쓰지 않고 별도로 한다면 이렇게 X자를 해서 히팅 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일리미네이터를 설치하기도 하고,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제수판이라고 합니다. 물론 쿨링 코일 하부에는 드레인판을 설치해 둬야 되고요. 자, 컬러를 바꿔서 좀 더 공조기를 설명을 하면, 이제 리턴에서 돌아오는 공기를
이렇게 댐파를 설치해서 바깥쪽으로 빼주는, 여기도 댐파를 설치해서 바깥쪽으로 빼주는 배기 EA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들어오는, 밑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에 댐파를 하나 또 설치해서 아웃에어를 공급해 주는 덕트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댐퍼들은 인트로를 해서 연동 운전을 합니다. 1, 2, 3번은 연동 운전을 합니다. 1번을 잠궈서 2번을 열면 3번을 더 많이 열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동 운전을 하고, 이제 또 컬러를 바꿔서 실에서 배기구에서 나오는 실로 이렇게 리턴 에어에 관한 덕트를 연결해서 흡입 부분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믹싱 에어까지만 설치된 이렇게 만들어진 공조기도 있고, 리턴팬이 혼합된 공기도 있고, 리턴팬을 바깥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조기에 따라서 조립된 것과 별도로 리턴팬이 분리된 공조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컬러 바꿔서, 물론 스플라이 팬은 모터와 연결돼서 돌아가겠죠. 아래쪽에는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터와 연결된 장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스프링 마운트가 잡혀 있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 연결해야 될 것이, 일반적으로 팬 파트와 코일 파트는 분리해서 캔버스용으로 분리해 주기도 하고, 리턴 덕트가 있는 부분에 들어온다라면 여기도 캔버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극기 쪽으로 살펴나가면, 캔버스를 하나 더 그렸어야 될 것 같네요. 캔버스 하나 더 그린 다음에 가겠습니다. 공조기와 스플라이 팬 사이도 캔버스가 존재하고, 여기에 프렌지가 만들어지면 프렌지 밖에도 캔버스로 연결합니다. 캔버스로 연결한 다음에 스프레이 팬을 나온 플렉시블을 타고 체인버에 공기를 일시 정류시켜 줍니다. 덕트통을 크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챔버는 공기를 정류시켜 주는 것과 소음을 줄여주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항상 스프레이 에어 팬 공조기 외부 상부에는 체인버를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프라이 에어를 공급을 하면 되고, 실내에 지출구를 놓고 아네모스텟이 되든 팬형이 되든 라인형이 되든 설치해서 스프라이 에어 덕트를 설치하면 공조기의 공급 라인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각 파트별로 댐퍼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되는, 존별로 설치할 수도 있게 되고, 이 스프라이 덕트가 해서 VAV 변풍향 지출구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개념이 잡히면 전체적인 공조 덕트의 덕트 개통까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덕트는 풍속이 사각형 덕트면 15m가 이하가 될 것이고, 각형 덕트면, 원형 덕트면 15m/s 이상이 될 겁니다. 통상 저속 덕트에서 10m/s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형 덕트의 사용 방법에 이용은, 사각 덕트의 이용 방법은 별도로 스마크나 공법이 있어서 스마크나 공법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요 원형 덕트를 하는 방법은 철판 접어서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용접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요. 근데 용접은 생각보다는 철판이 얇아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압착형으로도 가능합니다만은, 요 부분을 키워보면 요렇게 접힌 이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형 덕트를 만들어내는 요 이름을 뭐라고 한다? 글로우브 시음이라고 합니다. 글로우브 시음. 각형 덕트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파이럴 덕트는 얇은 띠 모양의 철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철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겠죠. 이쪽에 오는 철판이 이렇게 접혀서 요 C임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가면 스파이럴 덕트, 원형 스파이럴 덕트가 되겠습니다. 덕트와 실내 취출구 사이에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건물에 구조체가 있고요. 우리는 천장, 실링이라고 하는 천장이 있습니다. 이 천장에 취출구가 놓일 것인데, 이 취출구와 덕트에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덕트가 요 플렉시블 덕트가 됩니다. 플렉시블 덕트를 이렇게 가요성이 있게 연결하고 체결해주면 정리가 됩니다. 플렉시블 덕트는 통상 2m 이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덕트의 구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이해만 하면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공조, 개통을 여러분 스스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조 냉동 기술은 모든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반복 학습하여 공조 냉동의 전문가가 됩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긴 인생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사, 기사, 기술사까지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